국회 과반수 세력이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서 위법하게 탄핵 소추를 했고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위협해서 헌법재판소의 첫째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셨고 또 자진 출석한 대통령을 구치소에 수감해서 오늘 두 번째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피청구인을 대신해서 저희 대리인 3명이 탄핵 청구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이 탄핵 사건, 이 탄핵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점을 4가지 사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국회에서 1차 부결된 탄핵 소추를 재차 의결한 것은 헌법에 위반됩니다. 여당은 대통령 탄핵 소추가 가결될 때까지 일주일 단위로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계속 발의하고 계속 의결했다고 공표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 안건이 정기국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는데 임시국회를 열고 동일한 사유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다시 발의 상정하고 가결시킨 것은 헌법이 대통령 탄핵의 요건을 엄중하게 규정한 취지를 위반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는 2024년 12월 7일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헌법에 정한 정족수에 미달돼서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의 탄핵 소추안을 12월 10일 다시 발의해서 12월 14일 가결 선포했습니다. 이는 대통령 탄핵의 엄중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헌법의 취지를 위반한 것이므로 그 효력이 부인되어야 합니다. 엄중한 가결 정족수에 미달되면 그 탄핵 소추는 부결로 확정되는 것이고 가결 정족수를 채울 때까지 표결을 반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탄핵 심판 대상에서 내란죄 부분을 빼면 탄핵 소추 의결의 정족수도 무너집니다. 국회가 2024년 12월 14일 가결한 탄핵 소추 사유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고 형법상 내란죄를 구성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내란죄 숙이라 해서 국회의원 204인이 탄핵 소추에 찬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탄핵 소추에 따른 탄핵 심판 절차에서 탄핵 소추인 대리인이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부분을 철회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만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으로 남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204인이 이 사건 탄핵 소추를 찬성한 주된 이유는 대통령이 내란죄 숙이라는 주장이 탄핵 소추 사유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을 표결할 당시에 그 소추안에 대통령이 내란죄 숙이라는 혐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는 점만 사유로 되어 있었다면 204인의 찬성을 얻지 못했을 것이 자명합니다. 셋째로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위법 여부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주권자 국민이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국가 원수와 행정수반의 지위를 가지며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위할 책무를 집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책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군 통수권, 긴급명령권과 계엄 선포권 등 비상대권을 수여하고 재직 중 면책 특권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규정한 비상대권은 국가의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라는 헌법이 명령입니다. 대통령이 수행할 그것을 지킬 책무를 지는 것입니다.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서 헌법이 허용한 비상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국내 국외의 공산주의 좌익 세력이 대한민국 선거의 부정을 획책해서 국회의 과반수 권력을 탈취하고 그 과반수 권력을 자의적으로 휘둘러서 국회의 입법권과 탄핵소추권, 예산심의권을 남용해서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붕괴시켰습니다. 대통령은 국내 국외의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가 붕괴될 위험성이 매우 큰 비상사태라고 판단했고 이를 해결할 통상적인 수단이 없다고 판단해서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도의 통치 행위, 위헌 위법 여부는 사법부의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넷째로 이 사건 대통령 탄핵소추는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 비상계엄은 12월 3일 밤 11시에 발령되었고 국회가 4일 01시 해제 요구를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즉시 출동했던 병력 철수시키고 심야 국무회의를 열어서 다음 날 그날 새벽 5시 40분경 비상계엄을 해제했습니다. 이 사건 비상계엄은 국가의 비상사태를 알리고 경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병력도 경계하기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쳤고 무력 사용을 금지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비상계엄과 포고령에 의해서 헌정 질서가 훼손된 바가 전혀 없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바도 없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는 헌법 질서나 국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무를 정지시키고 끌어내리고 정권을 탈취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탄핵소추는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 과반수 권력을 남용해서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정지시키고 파면시킨 다음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려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국회에게 대통령 탄핵소추권을 부여한 헌법의 목적을 벗어나서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